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엇이든지 한 1만 시간의 투자를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한 10년 나옵니다. 10년. 그리고 그 1만 시간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피드백을 받고 또 성찰을 하고 얼마나 또 변화가 있나 뭐 이런 걸 다 따지면서 하는 거거든요. 경영학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1만 시간에 거다 시간을 쏟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사회적 안에서, 즉 세계의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떠한 넉넉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사회적 관계도 잘 맺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때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또 해보면 거기서 상당히 만족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현대카드 같은 그런 광고에서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러면서 맨날 자기를 찾아라 어디로 떠난다 그러잖아요. 떠난다고 해서 자기를 찾을 수 있는가? 그건 또 미지수죠. 그건 바로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장자에게서는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자에게서 그런 것을 배워서 확실히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만들었다면 그러는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장자의 꿈을 통해서 내 내면을 살폈다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라는 것을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 나는 나 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자존적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장자가 되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또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거기 여러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러구는 명사수입니다. 로빈훗보다 더 잘 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혼무인이라는 사람한테 활솜씨를 자랑하는데 활솜씨가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활을 딱 이렇게 당기잖아요. 당겨서 탁 쏘잖아요. 오늘 활 쏘기 얘기 많이 하네. 근데 여기에 물잔을 올려놨는데 물잔을 활을 쏘고 활이 나가는데도 이 물잔에 있는 물이 여기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관여 한복판에 계속 적중하는 거죠. 활이 활주위를 뚫고 계속 적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그래가지고 활을 시간차 없이 막 계속 쏘는데 그 날아가는 활이 마치 줄을 엮어놓은 것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마네킹 같았다. 이렇게 장자의 글은 진짜 위대합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묘사를 합니다. 자랑을 한 거죠. 근데 백혼무인이 그걸 가만 보더니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구한테 하는 말이 야, 그거는 너는 활쏘기를 의식한 통속적 활쏘기다. 이미 너는 활을 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활을 쏘고 있다. 네가 쏘는 활은 무심의 활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심의 활쏘기. 마음 없는 자리. 자연스러운 활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나랑 실험해볼까? 이래놓고 이제 여러구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다. 산을 올라가요. 그리고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 끝에 딱 백혼무인이 서요. 그리고 그 영화 무슨 와우 장룡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선처럼 한 발을 그 벼랑 끝에 걸치고 한 발은 뒤로 또 이렇게 내밀어요. 뒤로 내밀고 딱 이런 상태에서 딱 서더니 이런 상태로 딱 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발로 딱 서서 꼿꼿이 너는 지금 한 발 들고도 못 서 있겠는데 그렇게 그래 놓고 여러구한테 손짓을 하는 거죠. 이리로 올라와서 여기서 활을 쏴봐라. 그랬는데 여러구가 됐을 것 같아요. 여러구가 거기를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땅 위에 엎드린 채 엉금엉금 기어가고요. 막 식은땀이 비오듯 하고 발꿈치까지 다 적셨다. 그러고 이제 백혼무인이
일자 연설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구가 활을 잘 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평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바뀌니까, 땅이 벼랑 끝이 되니까 지금 여러구는 활 쏘기는커녕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성공에는 그 사람의 노력만이 있을 것이다. 다 착각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마련해준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연환경적, 물리적, 심리적, 또 사회관계적, 그런 여러 문화, 역사적. 그래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우리는 그저 커다란 거인 위, 거인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장이일 뿐이다라는 그런 말들로 많은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거인이 없었다면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이뤄낼 수 없었다는 거죠. 장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매진해서 하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자리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장자가 그런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포정해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를 잡는 그 오늘날로 하면 발골, 소의 발골하는 기술자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왕 앞에서 그게 양회왕인지 제선왕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왕 앞에서 소를 딱 발골하는데 소를 가지고 칼을 한번 확 휘둘렀더니 소가 그냥 순식간에 해체되면서 한쪽에는 그냥 뼈다귀가 훅 떨어지고 한쪽에는 살이 그냥 부위대로 촥촥촥촥 떨어졌던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다 그 중국 영화 같은 장면이죠. 왕이 놀래가지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술을 배웠냐.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포정, 이 바로 소 해체한 이 사람, 이 기술자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건 기술이 아니다. 내가 하는 건 도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도는 기술에서 더 나아간 건데 어떻게 내가 도까지 갔느냐 하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처음 소를 해부할 때는 온전히 내 눈에 소만 보였다는 거예요. 소. 앞에 소가 있는 거죠. 황소가 딱 한 마리. 근데 소를 한 3년 정도 해부하니까 그 다음에는 소가 안 보이더래. 소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은 소는 사라지고 이 뼈하고 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살. 뼈하고 살. 그래서 이 뼈하고 살 사이를 딱 이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소를 또 잡았다는 거죠. 소는 이제 엄대간 데 없고 뼈하고 살만 보여서 그 고기를 딱 뼈에서 살을 발라낸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뼈하고 살도 사라지더래. 뭐가 나타났냐? 뼈와 살 사이의 그 공간, 빈 공간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칼을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칼이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녹이 쓰냐, 그게 무슨 무디어지냐. 그런데 그 다음에 포정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칼을 지금 19년째 쓰고 있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19년이라는 숫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10이랑 수랑 다 완전수거든요. 그걸 합쳐놓은 거니까 최고의 경지라는 뜻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막 비는데 그런 사이에서도 내가 할 때 뼈와 근육이 엉켜 있는 곳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간을 휘둘러도.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거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아주 집중해서 손놀림을 아주 미세하게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때만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손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뼈와 살이 옆에 늘어놓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처럼 살아서 성공한 사람의 대체적인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교만함입니다. 지가 다 아는 줄 알아요. 겸손함과 진지함이 사라져요. 어느 때부터.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성을 장자는 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자의 경지는 뭐냐면 자기가 그걸 하는데도 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노자는 무의지치, 함이 없는 다스림, 무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 불언지교 뭐 이런 말로 말을 했거든요. 하루는 이제 장자가 공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데 공자가 하루는 초나라로 이렇게 가는데 초나라로 가다가 숲길을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곱사등이 장자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좀 허리가 굽으신 그런 노인네가 채를 이용해가지고 매미를 잡고 있었어, 숲에서. 근데 얼마나 매미를 잘 잡는지 그냥 매미채만 후들르면 또 막 거기에 매미가 가득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자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물었죠.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결이 있긴 한데 내가 매미 잡기 전에 무슨 연습을 했냐 하면 한 6달, 대여섯 달 동안 손바닥 위에다가 굿을 쌓기를 했다는 거야. 굿을. 이렇게 놓고 굿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하나 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한 6개월 되니까 2개 올려놔도 안 떨어지더래. 또 몇 달 더 하니까 3개를 포개놔도 안 떨어지고 또 몇 달 더 하니까 이번엔 5개를 굿을 빼놔도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했다? 움직이지 않았다. 자, 이런 말이 상징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하루아침에 요동칩니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굿을 쌓기 훈련을 하면서 굿을 5개가 올라가도록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몸이 곧 고목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 몸이 곧 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미가 나무인 줄 알고 와서 막 붙는 거야,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붙은 매미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이때 나는 마치 나무 그루터기처럼 몸을 웅크린 채 팔뚝을 시든 나뭇가지처럼 만두어 비록 천지가 광대하고 만물이 많다지만 나는 오직 매미 날개에만 모든 정신을 쏟을 뿐이요. 뒤를 돌아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기울지도 않으며 만물 중 그 어느 것에도 매미 날개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매미를 물건 짚듯이 짚지 못할 리가 있겠소. 공자가 진짜 이 사람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자에서도 여전히 집중이 나옵니다. 그러나 장자가 말하는 집중은 그것이 전체 인생을 걸쳐서 한 곳에만 매진하는 그런 집중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말했던 그 붕새의 3만리, 9만리를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시야 속에서 그런 관점 속에서 매 순간에 그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는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들을 같이 더불어 할 때 오늘날 불안은 곧 불안의 다른 이름인 자유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강의를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불안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원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불안해요. 그러면 불안하다고 매일 불안에 떨면서 걱정만 한다고 먹을 것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때때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많고 충분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불안에 떠는 현대인들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자신이 어떠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공자가 말하는 이런 것에 닻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오히려 닻을 내리고 진짜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불안은 이제 새로운 모험을 창조하게 하는 자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는데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한두 가지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지. 그 젊은 제자는 대단한 천재였다. 그리하여 사방에서 학자들이 그의 조언을 들으러 왔고 그의 학식에 감탄했다. 통치자가 조언을 찾고 있던 차에 스승에게 와서 말했다. 그 젊은이가 사람들의 말대로 그처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스승의 대답은 엉뚱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대니 도대체 언제 뭘 알 겨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많이 알 것 같죠? 근데 바로 그 공부 많이 한 것이 오히려 무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 했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확실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김영민 씨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분의 공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공부란 무엇이냐? 그것은 활을 당기되 쏘지 않는 일, 한자로 인이불발. 활을 당기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쏴요. 해봤나요? 바로 그 긴장감을 그대로 가지며 사는 것입니다. 활을 당기되 쏘지 않는 일처럼 마치 알면서 모른 채 하기처럼 그저 알기도 아니고 모르기도 아닌 것, 그것이 공부다. 이런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은 아마 불안해서 조금이라도 헤어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